네, 봅시다. 자, 원래 이 문제를 낚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부터 풀라고 하긴 했었어야 돼요. 자, 우리 위의 문제 잠깐 보면 얘들아, 위의 문제 잠깐만 봐봐. 자, 루트 어쩌고저쩌고가 실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야. 그치? 루트 안에 뭐 들어가면 허수지? 그치? 그럼 얘가 실수려면 요 안에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항상? 이상. 그쵸? 이 루트 안에가 이상이면 이 루트 값은 실수 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허수만 안 나오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풀고 나서 바로 2번을 하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얘도 루트 있어. 이거 실수려면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은철아. 0보다? 그치? 그렇게 해서 다 틀려. 왜? 분모는 0일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로 풀어야 돼요. 0보다 크다. 위의 문제랑 차이점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놈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어떻게 2차라는 말 어디에도 없어. 그치? 이 부등식도 내가 만든 거니까 얘는 2차일 필요가 없어. 즉 k가 마이너스 2일 땐 따로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0, 0, 4, 0보다 크다. 오케이. 내가 가져갈 k값 중에 하나야. 괜찮을까? 자, 항상 0보다 크려면 떠 있어야 되니까 어떤 모양? 아래로 블록에 떠 있는 모양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양수여야 돼.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짝수 판별식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서 앞뒤 곱을 빼야 돼. 4배 k 더하기 2 요게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됐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개념들 알겠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사실 얘 이거 전개해서 푸셔도 되는데 얘들아 어차피 K는 마이보다 크다만 정의를 했다 나는. 그치? 그럼 K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저 범위에선. 그쵸? 그러면 양변에서 나누셔도 된다고. 기억해놔요. 이게 진짜 편한 풀이 방법이야. 1차로 바뀌잖아. 2차였던 식이. 자, 그럼 남은 게 k-2가 0보다 작다니까 k는 2보단 작다가 나와. 근데 마이보단 크다라는 조건이 붙겠지. 가정이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결론 최종 2도 답에다가 마이너스 2도 답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정수 k가 가능한 값은 마일 0, 1 총 4개의 값이 돼줘야 된다. 괜찮습니까? 거의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12쪽. 자, 거기에 보면 해가 없대. 2차 부등식인데. 맞냐? 됐니? 그러면 우리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때 생각해봐.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가 없대. 그럼 반대의 상황의 해는 모든 실수란 뜻이겠지. 이렇게 재해석해달라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에 해가 없어? 그럼 반대의 상황에서는 항상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그냥 바로 할게요. 2번만 할게요. 자, 2번에 거기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있지. 그치? 야, 어떤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겠니? 그치? 크다지, 크다. 자, 작거나 같다의 반대가 어떻게 크거나 같다야.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얘들아 총 몇 가지죠? 두 수를 비교하는 건 몇 가지? 3가지지, 3가지. 뭐? 크다, 같다, 작단 거야. 됐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이거 두 개 합쳐서 말하는 거고 작거나 같다도 합쳐서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럼 작거나 같다의 반대 상황은 요거만 남는 거야. 크다만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거기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는데 해가 안 나왔다는 뜻은 거기 다시 써놓으면 돼요. 식을 이 2차 식이 0보다 어떤 상황? 크다를 했을 때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와야 된다고. 반대의 상황을 취하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얘들아? 당연한 얘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너무 쉽네요. 뭐 아래로 볼록한 놈이 항상 떠있길 바라는 것 뿐이니까 그냥 뭐 해주면 됩니까? 반별식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앞뒤 곱의 4배 빼주시고 자, 준혁아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아니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넷 중에 뭐야? 크다. 왜? 야, 너 이거 대답 못하면 지금까지 수업을 한 이틀치를 날린 거야. 의미가 없는, 넌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숙제를 잘 할 수가 없어, 이걸 모르면. 그렇지 않아? 이걸 모르는데 숙제를 어떻게 해? 그럼 너는 답지밖에 온 거야, 그거. 너 시험 본다? 그게 아니라 뭐 말인지 까먹었어. 지금. 그러면 수업을 안 들은 거잖아. 내가 지금 뭐 풀고 있는데 저걸 왜 봐? 지금 내가 뭘 쓰고 있었어? K 플러스 저게 뭔데?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떤 일이 생기고 0이면 어떤 일이 생기고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0보다 크면은 위에 있고 0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봐봐, 개념을 모르잖아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너 2차 방정식에서 실수 아니에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를 가져? 모든 실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뭘 가져? 둘은? 그래. 근데 왜 그게 위에 있다요? 항상? 두 군에 갔는데? 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네가 뭘 잘못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 네. 그럼 다시. 정확하게는 잘 생각해. 너 지금 너무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너 편한 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거는 부등식의 그림이 아니라고. 이건 함수의 그림이야. 함수의 그림. 난 너희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얘의 그래프라고. 요 2차식은 2차 그래프는 됐어? 괜찮아? 그럼 이게 뭔데? 무슨 축인데? 그럼 X축은 누구의 그래프인데? 그래, 0의 그래프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가? 이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뭐가 없어? 는 0이라고 했을 때? 해가 없다. 그래. 근데 판별식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이 더 크다. 그치? 나는 지금 한 2주째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넌 내 말을 개무시한 거야. 지금 그걸 모르면. 왜냐면 당연해. 네 뇌는, 사람의 뇌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학 실력 절대 안 늘어. 뭔 말인지 이해가? 왜냐면 다 까먹잖아. 2주 지났는데. 난 뭐 한 거야? 학원에 돈 왜 내? 학원 왜 다녀? 인강 보지 그러면 그때. 네. 뭐야? 동의한 거야? 인강 보겠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쌤이 항상 누누이 모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생들한테도 알겠지? 내가 가르치는 거를 거의 80%, 90% 흡수할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 그거 아니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맨날 무분별한 선행해서 망한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그냥 수업만 듣는 애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안 하느니 못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편한 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뭐. 발전 없이.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럼 0보다 크다고 작다고 은철아? 0보다 작아요. 그쵸. 안 만나 실근 없어. 0보다 작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전기하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4K 0보다 작다가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자, 그럼 요놈의 범위는 K에 관한 2차인데 앞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아래쪽에 해를 원하니까 그치? 사이값 형태가 될 거야. 맞냐? 은채 알아들었어? 못 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왜? 너무 빨랐어요, 지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0보다 작으니까 위쪽 그 X축 기준 위쪽 아래쪽? 아래로.
아래면은 사이값. 맞아? 뭐의 사이값? 0되는 두근의 사이값. 뭐랑 뭐? 0부터 4까지. 괜찮냐? 오케이. 자, 정리해 놓으시고 32번 한번 해봅시다. 네, 보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상황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썼을 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된대. 맞냐?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착한 게 2차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2는 일단 답에서 절대 제외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해줘? 그럼 2차 부등식인데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런 경우면 되겠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뭐까지는 괜찮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의 뭐가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여야 돼. 이렇게 쓰자. 최고차 한계수 음수. 위로 볼로. 됐죠? 그런 다음에 요 2차식을 는영이라고 방정식으로 쳐다봤을 때 판별식 k-2의 전체 제곱에 앞뒤 곱 뺀 거니까 2배의 k-2가 되겠죠? 자,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였겠지. 준혁이 이제 알겠어 판별식? 너 또 틀리면 혼나. 넌 지난번에도 몇 번 잘못 말한 적 있었어.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야 계속. 자, 그럼 요번엔 어떻게 하자 얘들아. 잘 봐. 음수가 확실하지. 됐어? 그럼 k-1을 양변 나눠도 돼. 단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래서 k-2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진 식이 바뀌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k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뭐보단? 2보단 작아야 하는구나. 최종답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답은 5번. 3, 3, 2 시작. 네, 봅시다. 자, 요놈의 해가 단 하나밖에 없대요. 그냥 2차라는 건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 K는 절대 0일 리는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됐죠? 야, 그럼 내가 요놈이 아볼일 수도 있고 위볼일 수도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어떻대?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된대. 야, 만약에 아볼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거든. 이렇게 0보다 아래쪽에 좀 튀어나갈 수 있지. 됐어요? 이러면 해 하나가 돼, 안 돼? 안 되지. 너무 많아. 무수히 많아, 심지어. 그치?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딱 한순간만 요게 성립하려면 접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딱 요 하나의 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라고. 접하는 순간.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주 조금 더 넘어가면 안 돼, 그치? 그 무수히 많은 근이야. 자, 그러므로 이 그림을 표현하면 돼. 뭐?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 양수여야겠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능령했을 때 0이랑 한 군데서 만나지, 그치?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그냥 판별식, 가운데 제곱, 앞뒤 곱 4배. 제로 해야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나오냐? 요거 합차 공식 된다, 얘들아. 2K의 전체 제곱이라서 한 번은 2K를 더하고요. 한 번은 2K를 빼주시면 돼요. 앞에 식에서. 자, 내가 찾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K는 2라는 근 하나만 등장한다. 요게 그 하나의 해를 가질 때의 풀이법입니다. 이해 갈까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넘어갔어. 자, 요번에는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그럼 좀 좋은 거 아닌가? 좀 더 편하지 않나?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방금 푼 것처럼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 그치? 근데 얘는 뭐래? 해를 갖기만 하면 돼.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럼 이 문제가 훨씬 더 풀기 어떻겠어? 어렵지. 수학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많이 주면 줄수록 편해져요, 풀이가. 어떻게 푸는지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솔직히. 근데 얘는 어때? 해가 모든 실수일 때도 포함되고 해가 한 개만 있을 때도 요 조건이 포함되고 막 그래 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을 얼핏 잘못하시면 바로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그냥. 자, 34번 봅시다. 자, 2차라고 말 나와 있으니까 A는 절대 0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A가 0이 아닐 때 해 존재. 됐어? 야, 그럼 저게 해 존재면 0보다 큰 범위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항상 그려진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런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자. 자, 얘들아, A가 0보다 크면 쟤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생겼지, 그치? 맞냐? 내가 이 그래프를 아무리 아래쪽에 그려도 언젠가는 X축을 분명히 뚫고 지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뭐해? X축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 중에 하나야.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그냥 끝이야, 그게. 됐지? 그럼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지. 야, A가 음수면 어떻니?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의 경우에는 X축 위로 안 넘어갈 수도 있어. 맞지? 접하는 것도 아직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해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주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이래야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지, 위쪽으로. 0보다 큰 쪽으로. 해가 존재. 이해갈까? 즉, 두 번째 케이스에선 만약 A가 음수라면 판별식이 절반 제곱, 앞뒤 곱, 두 근이 존재해야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왼쪽에 적혀있는 얘들아, 요거 A에 관한 2차인데 앞에 음수니까 어때요? 위로 볼록이죠? 됐어? 0보다 크다니까 위쪽이니까 뭐야? 사이값이겠지? 0 되는 두 근의 값, 사이값. 오케이. 자,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요게 성립해. 됐어요? 즉, 고로 최종 답은 A가 0보다 크다 또는 마3보단 크고 0보단 작다가 되지. 됐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적어주셔야 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36번 풀고 잠깐 쉴 테니 36번 어서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한번 자기가 풀고 있는 방향이 잘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K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K가 0일 때 다 절반 넘긴 거야. 주어진 시가 알겠지? 그럼 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이거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이거의 해가 뭐야? 모든 실수잖아. 항상 성립. 됐어? 해 존재하네. 오케이. 내가 원했던 값 중 하나야.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가? 자, 또 쉬운 거부터 0보다 작다니까 만약에 K가 음수면 얘들아 어때? 이렇게 생겼지? 분명히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프 자체가. 그치? 그 0보다 작은 쪽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지. K가 음수면.
맞냐? 그럼 이때도 해가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일단 해는 존재해. 일부분이라도 무조건 생긴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내가 찾던 K의 범위 중에 하나야. 이 둘이 다. 됐어? 그럼 복잡해지는 건 한순간이네. 뭐 어떤 상황? K가 양수일 때만 조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 K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0 아래쪽에 안 그려질 수도 있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해가 없는 거야. 됐어? 근데 이런 경우는 해가 있어 없어? 있어. 뭐? 해 딱 한 개 있잖아. 등호.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 많다고 얘는 심지어. 이해가요? 즉 K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저 2차식이 X축이라. 됐어? 그래서 판별식. K제곱 곱해서 4배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0보다 한 점, 두 점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이너스 3K제곱에 플러스 8K. 얘들아, 요 놈은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K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럼 0보다 큰 쪽이니까 4의 값, 0 되는 두근의 근, 0과 3분의 8. 됐냐? 그럼 K는 0보다 큰데, 어때야 된다고? 0부터 3분의 8까지라는 범위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에서 나온 최종 K의 범위는 뭐야? 0보단 크고 3분의 8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요 놈도 되잖아. 그럼 0보다 작은 쪽으로 연결이 되네. 다 되네. 0보다 클 때 요만큼 되고 0보다 0일 때도 되고 0보다 작을 때도 무조건 된다며. 그치? 그래서 최종답 3분의 8 이하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약간 강아지처럼 사는구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럴 수 있지. 순화해서 말한 거야. 강아지라고. 개라고 할까 하다가. 자, 가자. 37번.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이래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우리 문제를 보기 전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얘들아, 우리 방금 전까지 요거랑 관련된 문제 풀었거든. 그치? 그럼 결국엔 다 뭘로 풀었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었어.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따져가지고 0보다 작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모든 실수, 모든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맞아. 괜찮을까? 근데 지금은 모든 범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야. X의 값을 전체에서 따질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겠다는 거야. 그치?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 자, 요 경우는 판별식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잘 봐. 야, 나는 이렇게 생긴 놈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풀어왔지. 떠있는 모양. 근데 야, 내가 이 부분 중에서 요만큼만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는 그러면 어찌됐든 0보다 크잖아. 그럼 만날 수도 있지, X축이랑. 근데 물론 X축이랑 얘가 안 만나면 당연히 제한된 범위에서도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를 할 거면 판별식은 무용지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아니라면 판별식을 써서 푸시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2차 함수를 할 때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게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문제를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번. 다시 쓸게요. 자, 0부터 3 사이에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됐을까? 그럼 뭐 하라고?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무조건. 얘를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아래로 볼록이지. 가운데 축이 1인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괜찮을까? 야, 그럼 내가 x의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0은 1칸, 3은 2칸, 좀 멀리 있겠죠? 됐나요?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됐나? 그럼 얘들아, 질문.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항상 어땠으면 좋겠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최소값 따지면 되겠다. 최소값. 얼마?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잖아. 왼쪽 식에다가. 그치? 대입하면 얼만데? a-3이잖아. 됐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커진다고.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더 쉬워. 판별식 안 써도 돼 이제. 이게 답이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값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2번. 자, 그럼 요번에 문제는 범위는 똑같아. 근데 요번에 식이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준혁아? 뭐를 몰라? 그치. 축을 몰라. 쌤 2분의 a인데요? 얼마인지 몰라. 맞아? 그럼 얘는 귀찮아. 케이스 3개로 쪼개셔야 돼요. 알겠어? 우리 최대 최소 구했던 거랑 똑같아. 이 범위에 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다 따지셔야 된다고. 2차 함수 때처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래로 볼록 가운데 축이 2분의 a인데 0부터 3이라는 범위가 오른쪽에 있을 때. 됐어? 그럼 요 경우는 어떤 경우야? a가 음수인 경우겠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이 초록색 부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제일 큰 놈이 3 집어넣으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3a.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아지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지고요.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써야 되니까 해가 없네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얘는 0부터 3인데 얘는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 요번엔 뭐가 포함돼? 두 번째 그림은 2분의 a가 뭐랑 뭐에 포함돼? 그치. 0이랑 3 사이에 포함되지. 야, 근데 잠깐 스탑. 얘들아 잘 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하려고 보니까 최대값이 중요하지.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가요? 그러면 0 넣었을 때가 최대인지 3 넣었을 때가 최대인지 생각해야 되지. 누가 높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문제가 복잡해질 거야. 케이스 더 쪼개야 돼. 그치? 그러면 한번 의심해봐. 이걸 다 쪼개서 푸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지? 자, 결론은 잘 봐. 내가 어떤 상황의 그래프를 가지고 오던 간에 방금 얘기했듯이 뭐 0이 여기 있고 3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로 0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지. 함수값이. 됐어? 그런 다음에 아예 축을 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공통점 하나를 얘기할 거야. 뭐가 변하지 않냐면 무조건
3 넣던 0 넣든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다시 이 그림도 3이 최대값이지. 그럼 3 넣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 그림은 0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지.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이해가? 마찬가지 얘도 0 넣었을 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됐나?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지. 뭐를? 아,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봤더니만 결론적으로 공통점이 존재해요. 어떤 공통점? 그냥 왼쪽 0 넣었을 때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3 넣었을 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되는구나. 이해가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0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3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다시 내가 3 넣어서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0 넣으면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더 아랫값이잖아.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무조건 양쪽 끝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게 네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케이스 굳이 안 쪼개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럼 위에 거 범위 어떻게 돼요? 마 3, 3. 아래 거는 0, 3. 동시만족, 다만족이니까 겹치는 거 0, 3이 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졌어. 이게 연립부등식 들어가기 전 마지막 유형이라서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 아래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38번 문제를 직접 해보자. 얘는 그래도 좀 쉽겠다. 축이 나와 있네. 네, 38번은 워낙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거기 좌변 넘겨서 보시면 돼요. 그냥. 그치?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그리려면 어려워지고요. 좌변으로 넘기셔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에서? 말과 1 사이에서. 됐죠? 가운데 축 얼마니? 왼쪽 그래프 그리면 축 얼마? 2분의 1. 그래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래? 마일에서 1이면 마일은 조금 멀리 있고 1은 좀 가까이 있겠죠? 이런 그림이겠다. 그치? 그래서 요 사이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너무나 당연히 최대값.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7-k.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나눠서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나요? 그래서 k는 7 이상이다. 최소값 7. 끝. 자, 39-2번 풀어봅시다. 답 뭐 나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축이 1인데 마일 잡고 왼쪽 그래프 쫙이지, 그치? 걔가 0보다 크려면 제일 작은 값 마일을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커야겠죠, 그쵸? 범위 뭐 나와? a가 1보다 크다가 나오셔야 했습니다. 됐죠? 예, 말로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립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립 2차 부등식. 자, 우리 연립부등식은 결국에는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거 쓰는 게 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면 안 되잖아. 겹치는 거 하는 건 앞에서도 많이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단순 계산일 거라서 빠르게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연습을 사이값이냐 벌어지는 모양이냐만 연습 잘 되면 2차 부등식은 어렵지 않아.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놈 어때? 아볼. 근데 아래쪽. 그럼 사이값이야 벌어지는 값이야? 사이값. 그래서 0되는 두근의 사이값 1, 2랑 4 사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됐어? 자, 아랫놈은 아볼. 근데 0보다 커. 벌어지는 모양. 작은 값보다 작다, 큰 값보다 크다야. 두근 중에서. 됐냐? 자, 그럼 두근이 각각 얼만데? 첫 번째는 2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왜? 근각계수 관계 생각해.
두근의 곱이 1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두근의 곱이 1이야. 근데 한 근 찾았으면 나머지 한 근 자동이지 그러면, 그치? 2넣으면 0 돼. 맞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는 작은 놈보다 작고 또는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의 해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하시면 1, 4 2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만 해가 되겠죠? 2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 적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됐어? 자, 2번은 뭐 계산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무조건 처음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둘둘 짝 짓는데 맨 앞, 맨 뒤만 짝 안 지으면 된다고 했어. 그쵸? 순서대로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거 풀어서 1번이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요. 41번 해봅시다. 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요? 연립부등식의 해. 이제 그 정도 계산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위에 거 0과 2 사이인데 아래 거 뭐? 마 2보단 작거나 같고 1보단 크거나 같다 나오니까 겹치는 게 뭐? 1이랑 2 사이? 다 이렇게 나왔니? 이렇게 안 나왔으면 잘못 푼 거야. 요 해가 누구의 해랑 동일하다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랑 동일하다고. 그치? 그럼 뭐 해줘? 얘가 두근는 0. 됐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해결되겠지. 이해가요? 네. A 얼마? 3. B는 마구? 이렇게 돼야겠네요. 됐어? 그래서 답이 얼마? 마 6, 3번이었다. 오케이. 자, 4, 2의 1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K 더하기 4랑 K-4로 합차 공식으로 쪼개고 그 앞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위에 거는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쪽이니까 사이 값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마3과 2 사이. 자, 아랫놈은 벌어지는 모양으로 나와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얘는 K마4라는 근 나오고 K 더하기 4라는 근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더 큰 게 확실하죠. 작고. 그래서 K마4보다는 작다 또는 K뿔4보다는 크다 라고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해가 없다라는 거는 겹치는 게 없다인데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체크합시다. 마3과 2를 먼저 그려보세요. 마3, 2. 자, 얘들아, 이놈들은 벌어지는 모양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랑 안 겹치려면 무조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끝. 뭐 해주면 돼? K마4는 마3보단 작아야 돼. 근데 얘들아,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돼. 어차피 구멍 겹치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마3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리고 K뿔4도 2보단 크거나 같다 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마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K의 범위가 튀어나오게 될 거야. 됐어? 자, 2번. 첫 번째 부등식을 못 푼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뭐가 나옵니까? 두 근이 뭐랑 뭐? 2랑 마3. 근데 벌어지는 모양 마3보단 작다, 2보단 크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절대값 벗기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절대값을 처음에 바뀌시면은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그러고 양변에 a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야, 그럼 나는 얘가 또 요번엔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자, 그럼 다시 확실한 거부터 하는 거야. 2보단 크다야. 마3보단 작고 나는 겹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요 놈은 얘들아 어때? 어떻게 생긴 건지 보이니? 자, 부등식의 이 영역에 문자가 섞여 있으면 얘들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웬만하면 몇 번 말했다. 길이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대칭이라고. 요게 바로 대칭을 의미합니다. 왜 대칭이냐면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길이가 일정한 거죠. 쏘리. 1-a로 잘못 봤다. 길이가 일정합니다. 길이가 일정.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건 길이가 2로 일정한 영역이야. 자, 그래서 뭐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구간 2짜리 해가 되죠. 됐어요? 요 간격 얼마니? 5야, 5. 그치? 좀 더 넓게 그려볼까? 비교하기 편하게. 자, 5가 돼, 5. 그럼 이 초록색을 내가 엿다가 배치를 하면 어때? 엄청 작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 그럼 안 겹치는 순간 있지? 이런 일만 안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때야 돼?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어떤 상황만 아니면 무조건 겹치는 게 생길까? 잘 모르겠으면 A가 적당하게 엄청 작은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 얘가 처음엔 어디 있었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처음에 A가 작으면. 그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어때? 겹치는 거 있죠? 이러면 해 있는 거야. 언제 처음으로 해가 안 생기니? 딱 마3일 때지. 이렇게 왼쪽 끝이. 왼쪽 끝이 누군데? MI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상황 언제? MI1이 마3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안 겹치는 게 분명히 생겨. 근데 언제까지? 요때까지. 오른쪽 끝이 2가 되는 순간까지는 안 겹쳐. 요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겹치는 게 또 생기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쓰는 건 해가 안 생기는 경우를 쓰고 있어. 됐어? 해가 안 생기는 경우는 뭐라고? 왼쪽이 이렇게 마3과 이런 관계에 오른쪽 끝이 2와 이런 관계. 이러면 해가 안 생겨.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해가 안 생기는 경우 마2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반대로 해가 생기는 경우는 이 바깥쪽. 즉 A가 마2보다 작다. 또는 A가 1보다 크면 해가 생기는 거구나. 뭔 말인지 알겠나? 자, 빨리 채점 받고 저 체크하세요.